어느덧 3주째네요, 방송만. 방송만 3주째입니다. 네. 단일 매체가 지금 한 주제를 가지고 3주째 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경우는 지금 언론 지역에 굉장히 드문 사례가 아닌가. 뭐 가시적 성과도 그런데 어쨌든 좀 있었어요, 지난 3주. 그래서 이번 주 이야기를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송국 갑질에 대해서 오셨답니다. 제가 요즘에 기자들은 많이 오고. 예, 그러셨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관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감독이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어요. SBS 사과를 두고. SBS가 사과한 내용은 핵심이 뭐냐면 협찬받은 상품권 총 규모는 40억대고 그중에 22억 정도가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되는 비용도로 쓰였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저희 사례에 대해서는 금액을 잘못 말한 거죠. 다른 이제 기자들이 SBS에 이거 한겨레 보도랑 20일 보도랑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니까 SBS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우리가 잘못 냈다. 800만 원이 현금이 아니라 800만 원이 상품권이고 170만 원이 현금이었다. 그 SBS가 사과문을 발표할 때 당사자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돈을 받은 사람은 조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과를 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기자들의 취재가 들어오니까 그 후에 사과문 내고 나서 만나서 3자가 정리를 해보니 상품권 800, 현금 170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거거든요.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의도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본인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함부로 내놔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미디어지 기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과했습니까? 사과 안 한다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뒤바꿔서 800만 원이 상품권인데 800만 원이 현금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 해명했다라는 사과도 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분 자체에 대한 사과도 이미 없었어요. 지금 그런 태도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이렇게 단독 기사를 내보내고 그 주변에 있는 이 기자들 말고 대체로 이것을 받아서 바이럴을 하는 기자들은 SBS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그런 불신이 사실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해가지고 그거 오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뭐 여기에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저는 사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제작진이 그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기회가 왔다 싶어서 약간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본말이 전도된 상황. 제보가 엄청나게 또 쏟아졌죠. 그렇죠. 그 이후에도. 그렇죠. 상품권 페이를 압도적으로 뒤집는, 압도하는 이런 제보가 왔어요. 제보 받으셨죠? 예. 갑자기 말을 하니까 2012년 말이네요. MBC 2012년 말에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한 연기자가 상품권도 아닌 안마기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를 이제 그 방송 협찬으로 들어온 거겠죠. 그거를 출연료 100만 원 대신에 받았다. 이런 제보가 있었고요. 이제 그 제보를 받은 게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인데 그 노동조합의 담당자가 2013년 1월에 그 민원을 받고 담당 PD한테 전화를 해서 정상 지급해라 라고 해서 2월 달에 그게 정상 지급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마기랑 그건 그럼 반납을 했나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안마기를 또 뛰어넘는 제보도 있었죠. 네, 뭐 저는 많이 받았는데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지상파의 한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그 김장철마다 이제 시즌별로 찍는 코너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장철 되면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다 떠올리실 거예요, 쉽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꽃게철 되면 꽃게 축제 가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하도 이제 이력이 나게 찍어봤기 때문에 PD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VJ 감독 혼자 가서 이제 찍는다는 거예요. 그걸 찍으러 배추밭에 갔대요. 고랭지 배추밭에. 현장에서 그 배추를 주면서 1톤 트럭에 배추를 주면서 이 배추가 오늘 제작비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추를 받아갖고 가락시장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하하는 날이었대요. 그 밭이. 배추를 여기서 팔려면 팔고 아니면 가져가 된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그 어머니한테 전화해갖고 배추 뭐 한 200포기 보내드리고 여기저기 후배들한테 뭐 한 30포기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보내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 옛날 일 아니냐 이랬더니 아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일이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의 일이다. 또 한 제보는 PD가 염색약을 찍어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갔대요. 세상에 염색약이 수백 종 있고 막 대기업들에서도 내고 많은데 왜 하필 이 알려지지도 않는 중소기업의 염색약을 찍나. 그 생각을 했대요. 이 사장이 PD 친구거나 아니면 돈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하여튼 찍었대요. 뭐 근데 막 참 찍을 게 없어서 뭐 염색 시간이 짧다 뭐 이런 거 찍었대요. 근데 갔는데 이거 오늘 제 출연료 드려야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염색약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7박스인가 8박스인가를 챙겨주더래요. 이게 오늘 그거라고 페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한동안 사무실에 그 염색약을 싸놓고 나눠주고 사람들 오면 2개, 3개씩 주기도 하고 뭐 했다는 제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방송계 갑질 116에 올라온 제보들을 뭐 일일이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하진 않았지만 뭐 올라온 거 보면 강원도에 있는 무슨 축제 대본을 써주고 방송에 나가는 축제 대본 써주고 옥수수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현물 지급 사례가 있더라고요. 방송 스텝이나 아니면 연기자들이 현물로 지급을 받는 게 이게 다 계약서를 안 써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 그다음에 방송 뭐 스텝도 계약서 있고 다 있는데 그 뭐 방송 뭐 3사랑 이제 뭐 노동조합이라는 게 다 들어와서 이제 뭐 만들어 놓은 계약서들이 있는데 안 쓰는 거죠. 야, 어떻게 그래도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촬영 일을 하고 배출을 받아 옥수수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 일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는 부분이랑 이 노동자들이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그 PD나 외주사랑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상품권이라도 주면 다행이다. 그래서 왜 방송계 갑질 채팅방에 그 얘기 많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상품권은 그나마 받은 거 아니냐. 난 못 받은 돈도 허다하다. 어찌 보면은 상품권 페이, 그보다 더한 배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은 최저임금 문제도 있어요. 기사에 사진으로도 실었지만 막내 겸 서브를 구하면서 주당 28만 원을 주겠다라고 고지를 해요. 무조건 최저임금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이 고지를 방송사 본사 프로그램이 버젓이 그냥 해요. 작가들의 경우에 1에서 3년차 작가들이 보통 외주 제작사는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그 다음에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한 150에서 160 정도를 주거든요. 그러면 외주사는 무조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요. 지상파 방송도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말 근로나 여러 가지 수당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이 157만 3,77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들에서 150에서 160 사이를 준다라고 하는 것도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근데 이거 핵심은 저희가 이제 계속 짚어왔던 부분이지만 이들이 이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맺은 외주사에 주는 도급 비용처럼 치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임금을 줘야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돈을 줘야 하는 곳에 상품권을 주고 또 부당하게 과도한 노동을 시켰는데 왜 고용노동부가 나서지 못하느냐.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송사들 아직도 무서워한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이게 KBS, MBC, SBS를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료들이 쉽게 못 나선다는 거죠. 방송이 특례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밤샘 노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업자와 그 고용주와 이 사용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그걸 합의할 수 있는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건 좀 특수한 거, 그리고 우리가 괜히 나서면 지금 당장은 뜨거 이래도 나중에 보복당하지 않을까, 보도나 이런 걸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어쨌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섰죠.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그 임금을 현금이 아닌 그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혹시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들은 바 있습니다. 네, 뭐 예. 이 부분도 그 특별 근로감독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희도 특히 방송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네. 특히 막내 작가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부당노동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네. 그런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밖에 바로 그 막내 작가들도 아주 이 소식 열심히 좀 네.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 부처가 있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근데 인상적인 말을 들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분과인데, 종합병원으로 치면 내과나 외과나 이렇게 한 분과인데, 마치 이 방송가 갑질 문제에 만병통치약을 들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너무 힘들다. 본인들 스스로 얘기하는 네, 거죠. 본인들 스스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또 드렸죠. 지금 환자가 그 분과를 찾아왔다. 그렇죠. 그 방통위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한 방송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재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방송사 근데 실제로 뭐 방송사를 재승인을 안 한 적은 없으니까 방송사 외주환경 제도 개선 TF를 맡고 있는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하고 인터뷰를 했죠. 네, 만났죠. 지난주 금요일 날 주요 방송사업 9개 방송사업자를 불러 모아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방통위도 왔고 문체부도 왔고 제가 알기로는 뭐 고용노동부에서도 왔고 했는데 방송사 외주환경 제도 개선 TF의 보고서를 사업자들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되니 그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대한 평가는 약간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9개 방송사업자들은 그냥 좀 의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주요 방송 9개 사업자를 불러 모아서 니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니네 갑질하지 마라. 우리가 매년 그러니까 상품컵페이 같은 경우에는 매해 실태조사하겠다라고 방통위가 얘기를 했거든요. 니네 갑질을 하는 거 우리가 매해 실태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9개 사업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에 대한 각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이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흘러가지만 특히나 이 방송제작 생태계 제도 개선은 그냥 흘러가게 될 공산이 커요. 왜냐하면 선거 때가 되면 정치권이 못 움직여요. 방송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삼석 위원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방송제작 생태계 제도 개선은 대통령 관심 사안이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챙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헛말은 아닐 거예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집권 1년차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게 대통령 관심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각 방송사와 종편 4사, CJ ENM까지 아주 강하게 경고를 날린 거거든요. 인터뷰에 조금 뒷얘기를 드리면 사전에 질문지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질문지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질문지를 달라고 해서 질문지를 줬는데 비서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질문이 너무 톤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인터뷰는 그렇게 진행 안 하는데 어쨌든 질문은 서면이니까 이슈들로 인터뷰를 하려고 한다고 보내드린 거다. 인터뷰는 그렇게 진행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앉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쓱 다 배버릴 것처럼 들어오면 곤란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자기네는 어쨌든 방통위는 지난 방통위와는 달리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이 외주사 제작환경 개선 TF를 꾸렸고 그 TF의 핵심적인 내용이 5대 핵심 과제 16개 세부 과제인데 그 내용이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주사와 이 방송사의 갑질 관계를 여기 뭐 방송노동자 인권선언 이런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적 선언이 될 공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강제력을 갖출 것이냐 요거는 조금 방통위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우리가 방통위 얘기나 고용노동부 얘기를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잘한다라기보다 우리가 잘했다 뭐 얘기를 하려고 사실 자기 자랑 우리 너무 대통령이 봤다.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야. 우리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조고 이 개개인들의 권리를 교섭해줄 대리인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계약서를 안 써줘서 일을 안 하기로 했는데 나한테 불이익을 줬어요. 저 제작사. 그럼 이거를 노조가 가서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야. 그리고 이거는 이미 정부가 다 정해서 표준계약서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싸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을 자꾸 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계약서를 쓸 권리가 있는 거잖아. 이게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지금 방송계 갑질 119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이 방송 비정규직 스텝 노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스텝들이 당하는 불이익이나 자기가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점들을 신고를 하면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가서 교섭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 쟁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고삼석 위원 인터뷰에서도 직접 나오는데 고삼석 위원 어쨌든 1년 안에 어떻게든 표준계약서를 자리를 잡게 해보겠다. 그다음에 인터뷰가 끝난 후에 말한 건 뭐냐면 단결권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들이.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 관료인데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 그 이윤정 작가라고 이제 TBS TBS 노조가 생겼는데 비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부지부장이에요. 이윤정 작가가. 뉴스공장의 작가죠. 그렇죠. 메인 작가이기도 하고 이제 엊그저께 만났을 때 한 얘기는 MBC랑 KBS가
이명박근혜 때 왜 그렇게 망가졌냐, 비정규직이 많아서인 것 같다,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규직들이 아무리 파업을 해도 방송이 안 멈춘다. 뭐 근데 PD가 파업을 해도 밑에 작가들이 다 어차피 뭐 스태프들이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비정규직 노조가 있어서 같이 파업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조금 더 합당한 대우를 받고 비정규직이 좀 더 힘을 모을 수 있고 같이 파업을 했다면 방송 멈췄다. 최소한 멈추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저렇게 파업이 오래도록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교통방송에 노조가 생긴 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뭐 노조가 있긴 했는데 TBS에 그 노조는 공무원 노조. 정규직이었고. 정규직이었고 사실 대다수는 TBS의 대다수는 뭐 계약직, 파견, 그렇죠. 뭐 용역,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들이 대다수의 이제 그 노동자 구성을 이루고 있었고 96%면은 뭐 다라고 봐야죠. 네, 뭐 임기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프리랜서랑 이런 파견 계약직이 중심이 돼서 노조가 생겼죠, TBS에. 굉장히 이거는 상징적이고 좀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이 방송판에서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만든 게 방송작가 노조가 처음이고 TBS가 두 번째거든요. 근데 방송작가 노조는 그 산별 노조, 그러니까 산업별 노조고 이 TBS 같은 경우는 사업장 노조잖아요. 사실 둘 다 같이 가는 게 맞긴 해요. 둘 다 이제 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 TB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교섭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하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작가를 직고용하는 거예요. 작가가 당연히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는 프리랜서다 이러는데 사실 10수년 전만 해도 방송사들이 작가도 뽑았어요. 그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나운서, 뭐 기자 이렇게 뽑듯이 작가를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던 풍토가 무너졌는데 TBS가 이번에 정규직화하면서 어쨌든 전체 작가는 아직 아니지만 작가를 직고용의 대상으로 삼아서 직고용하는 거는 다른 방송사들에 반드시 영향과 파급을 미치지 않을까. 노조가 있으면 뭐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강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근데 최소한 이 방송계를 보면서 느끼는 건 그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생존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조직이 바로 노조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했어요. 드디어 2주인가요? 3주인가요? 2주 연속 예고. 그 미생부터 시작해서 화요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들 그 걱정이야. 이거 다 얘기해도 되나? 항의도 많이 받으실 테고 지금 기사 쓰는 입장에서는 고생이 많으실 텐데 어쨌거나 좀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고생하십시다. 네, 네, 고생하십시다.